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1과목 심리학 개론 기출문제 1. A타입 성격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강한 경쟁심 2. 약속 불이행 3. 강한 적대감 4. 쉽게 긴장 정답 2. 해설 A타입 성격의 특성 경쟁심이 강하고 적대적이다. 성격이 급하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시간 강박을 가지고 있다. 2.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초기 성인기에 겪는 위기는 1. 신뢰감 대 불신감 2. 정체감 대 혼미감 3. 친밀감 대 고립감 4. 생산성 대 침체감 정답 3. 해설 친밀감 대 고립감 청년기에서 청년기 초기 성인기 18세에서 35세 공식적인 성인 생활의 시작, 직업을 선택, 배우자를 찾음,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이룩하는 일이 중요 과업. 청년기에 긍정적인 정체감을 확립한 사람만이 진정한 친밀성을 이룰 수 있으며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므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됨. 친밀성은 동성과 이성 간의 인간관계, 친밀감, 연대의식, 공동의식 등의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며 심리적 고립감은 과도한 또는 형식적인 인간관계에서 형성됨. 3. 상관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두 변수가 연합되는 정도의 통계측 정치이다. 2. 상관계수의 범위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0까지이다. 3.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도는 상관계수의 절대치에 의해 규정된다. 4.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해설 상관관계는 등간 척도 이상의 두 변수 중에서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으며 두 변수가 상관관계를 갖지만 서로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정답 4. 4.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보다는 사람의 기질이나 내적 요인의 그 원인을 두려고 하는 것은 1. 고정관념 2. 현실적 왜곡 3. 후광 효과 4. 기본적 귀인 오류 정답 4. 해설 기본적 귀인 오류는 외부 귀인보다 내부 귀인으로 귀인이 편향되는 경향성을 말한다. 5. 어떤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강화 계획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정비율 계획에서는 매 n번의 반응마다 강화인이 주어진다. 2. 변동비율 계획에서는 평균적으로 n번의 반응마다 강화인이 주어진다. 3. 고정간격 계획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반응에 강화인이 주어지고 강화인이 주어진 시점에서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반응에 강화인이 주어진다. 4. 변동비율과 변동간격 계획에서는 강화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반응이 중단되는 특성이 있다. 정답 4. 해설 변동비율 계획과 변동간격 계획은 강화 후 꾸준한 반응이 유지되는 특징을 지닌다. 6. 살인사건이나 화재 등으로 죽는 사람과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은지를 묻는 질문에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확률 추론 과정의 오류는 1. 가용성 발견법 2. 대표성 발견법 3. 확증 편향 4. 연역적 추리 정답 1. 해설 1. 가용성 발견법 특정 보기가 어느 정도 기억해내기 쉬운지 그 정도를 기초로 확률을 추정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첫 번째 글자가 R인 단어와 세 번째 글자가 R인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을지 추정하게 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 글자가 R인 단어가 더 많다고 답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자가 3배 정도 많다. 이는 어떤 경우가 더 쉽게 혹은 더 많이 생각나느냐, 즉 얼마나 가용한가에 의해 사람들이 확률을 추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대표성 발견법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일어나거나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추정할 때 실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대상이 얼마나 대표적인지를 가지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3. 확증 편향 가설의 진위를 가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고 상반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무의식적 사고 성향을 의미한다. 4. 연역적 추리 귀납적 추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몇 개의 전제로부터 명확히 규정된 논리적 형식만을 의지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논리학상의 절차이다.
7.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 절벽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신생아들은 새로운 자극을 제시하면 맥박이 평상시보다 빨라진다. 2. 생후 6개월 이후의 영아들은 깊이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3. 신생아들은 정지해 있는 물건보다 움직이는 물건을 더 선호한다. 4. 신생아들은 일반적인 도형보다 사람 얼굴을 더 선호한다. 정답 2. 해설. 지각 절벽 실험은 깁슨과 워크가 만든 장치로 아기의 깊이 지각 실험에 사용되며 깊은 부분과 얕은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투명 유리를 깔아 놓은 것이다. 구조물은 투명 유리로 연결을 하고 구조물 사이의 빈 공간이 유리의 투명성 때문에 절벽으로 보이게 하는 실험으로 아기가 유리판 위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깊게 보여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게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장치이다. 본 실험 결과 생후 6개월 된 영아들은 대부분 시각 절벽 앞에서 멈추고는 더 이상 앞으로 가기를 주저하거나 엄마를 바라보고 울었다. 즉 영아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생후 6개월 이후에 온전한 깊이 지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다음 학습 방법이 해당하는 것은? 실험자는 쥐로 하여금 지렛대를 누르는 반응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첫 단계에서 쥐가 지렛대 근처에 오기만 해도 먹이를 준다. 다음 단계에서는 쥐가 지렛대를 건드리는 행동까지 했을 때 먹이를 준다. 셋째 단계에서는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올바른 반응을 했을 때만 먹이를 준다. 1. 조형 2. 자극 일반화 3. 혐오적 접근 현상 4. 체계적 둔감화 정답 1. 해설, 조형은 목표로 하는 행동 쪽으로 서서히 접근해 가도록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9.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는 1. 구강기 2. 학문기 3. 남근기 4. 잠복기 정답 3. 해설, 초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기간인 3에서 5세에 등장하며 이 시기는 남근기에 해당한다. 10. 기억 정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상됨을 나타내는 예는 1. 심적 회전 2. 마디와 연결로 3. 디지털 컴퓨터 4. 명제 정답 1. 해설. 셰퍼드에 의해 연구된 심적 회전은 아날로그 표상의 심적 조작의 한 형태로 내적 이미지를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아동기의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아가 어머니에게 분명한 애착을 보이는 시기는 생후 3에서 4개월경부터이다. 2. 어머니와의 밀접한 신체 접촉이 애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애착은 인간 고유의 형상으로서 동물들에게는 유사한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4.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들은 어머니가 없는 낯선 상황에서도 주위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정답 2. 해설. 애착이란 아동이 어머니와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아동이 불안을 느껴지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다가가 접촉을 유지하려는 행동이다.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나타나며 특히 인간의 경우 생후 6에서 8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낯가림에서 나타난다. 또한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은 어머니가 없는 낯선 상황을 불안해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면 접촉을 통해 곧 안정을 찾는다. 12. 심리학에서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종속 변인이라고 한다. 2. 흔히 실험자의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 3. 일반적으로 독립 변이는 원인으로 종속 변이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4. 독립 변이는 주로 실험자의 실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험 참가자가 실험에 임하기 전에 자연적 상태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정답 4. 해설. 독립변이는 실험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독립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요인이다. 13.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접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초와는 현실의 원리를 따른다. 2. 사람들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억압과 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3. 아동이 강박적으로 청결이나 정돈에 매달리는 것은 학문기적 성격의 갈등 때문이다. 4.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근기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정답 1. 해설. 원초와는 쾌락의 원리를 따른다. 14. 애킨슨과 슈프린의 기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열 위치 효과는 이 모형으로 잘 설명된다. 2. 단기 기억에서는 시연, 부호화, 결정, 인출 전략의 4가지 통제 과정이 있다. 4. 밀러가 주장한 단기 기억 용량은 7+2 청크도 이 모양과 잘 부합된다. 4. 감각기관들은 직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에 유리하다. 정답 4.
해설. 애킨슨과 쉬프린의 기억 모형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특히 기억의 과정에 대해서도 단순한 직렬식 연합 과정 대신에 시연, 부호화, 저장 및 인출 등의 여러 과정들이 기억의 주 과정으로 개념화되었고 이에 대한 실험적 증거들과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15. 대학생들은 축구와 야구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가? 라는 문제를 검증하는 경우처럼 빈도나 비율의 차이 검증에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은 1. T검증 2. F검증 3. Z검증 4. X제곱 검증 정답 4. 해설 카이제곱, X제곱 검증, 카이제곱 검증은 두 범주형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 독립인지 판단하는 통계적 검정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축구와 야구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물었을 때 그 대답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16.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나 성적 욕구보다 중요하게 다룬 개념은 1. 열등감의 극복 2. 자존감 3. 자아 4. 성장 정답 1. 해설. 아들러는 생활 양식의 근본을 결정하는 것으로 열등감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즉 인간은 현재보다 나은 상태의 완전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각자가 자기 완성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7.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배열할 때 조건 형성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배열은 1. 후진 배열 2. 흔적 배열 3. 지연 배열 4. 동시적 배열 정답 3. 해설. 지연 배열은 조건 자극을 먼저 제시하고 철회한 뒤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는 것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중에서 가장 오래 효과가 지속된다. 18. 주어진 자극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 및 지식을 근거로 하여 주어진 자극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은 1. 선택적 주의 2. 형태 제인 3. 부호화 4. 추론 정답 2. 해설. 형태 제인은 어떤 형상을 다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들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 제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성격 이론은 자신을 형편없는 학생으로 지각하는 자기 개념을 지닌 학생이 매우 좋은 성적을 받을 경우 이 학생은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운이 좋았어 라는 식으로 왜곡할 수 있다. 이 학생은 자기 개념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안과 내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경험을 부정하는 방어적 반응을 보인다. 이 학생이 경험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이 학생을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1. 특질 이론 2. 정신역동 이론 3. 현상학적 이론 4. 사회인지 이론 정답 3. 해설. 인본주의 이론의 로저스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의식과 자기인식을 강조하였고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현상학적인 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현상학적 이론에서는 자기 개념이 가장 중요한 구성 개념이나 자신의 실제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개인은 자신의 자기 개념과 상충하는 경험을 부정 또는 왜곡하여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고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인은 진실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그 개인의 세계관에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 다음의 강화 계획 중 학습된 행동이 쉽게 소거되지 않는 것은 1. 고정 간격 강화 2. 변동 간격 강화 3. 고정 비율 강화 4. 변동 비율 강화 정답 4. 해설.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유기체의 강화를 위한 반응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변동한다. 따라서 유기체는 결과가 정확히 언제 제시될지 알지 못한다. 도박은 대표적으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의 예시이다. 유기체는 강화 직후에도 꾸준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반응 후에 강화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4가지 강화 계획 중 가장 강하게 학습이 발생한다.